안녕하세요, 슈따입니다. 오늘은 스타듀밸리 여름편을 가져왔는데요. 1.6 업데이트 이후 처음 스타듀밸리 플레이를 해봤는데 신기한 일들이 많아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계획 없이 소소하게 게임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라 바티 엉망이 되기도 하고 도구 업그레이드를 하러 갔다가 돈이 모자라기도 하고 농장에 갇혀서 기절하기도 했었는데요. 얼렁뚱땅 흘러가는 일상이지만 저만의 플레이도 힐링으로 즐기시는 분들을 위해 봄 영상에 이어 이번 여름 영상도 편집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럼 바로 보시죠. 1일차 여름, 굴이 물 뿌리게 사용이 가능해졌다는 알림이 오네요. 밖에 나와서 시든 작물을 정리하고 스프링클러를 재배치했습니다. 박물관 보상으로 받았던 멜론을 심고 효율이 좋다는 블루베리에 모든 돈을 투자했어요. 깜빡하고 번드를 고려 못해서 채집템을 팔아 토마토랑 고추 씨앗도 더 샀습니다. 물을 주려면 물 뿌리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얼른 회수하고 밭 정리를 하러 왔어요. 씨앗도 심고 스프링클러를 더 만들었어요. 아직은 고급 스프링클러를 만들 수 없어서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닭들은 처음부터 이름이 정해져 있었는데 바꿀 수가 있더라고요. 구독자 애칭이 마요라서 같은 수수리로 바꿔줬습니다. 아침 루틴인 달걀을 수확하고 앞에 설치한 마요네즈 통에다가 넣었어요. 그리고 광산으로 왔습니다. 지난 봄에 55층까지 왔었는데 이번에도 올 때마다 5층씩은 내려가 보려 합니다. 그런데 음식을 안 들고 왔더니 첫날은 59층까지 밖에 못 갔어요. 최강 레벨업으로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데 둘 다 괜찮다고 해서 고민했지만 저는 광부를 선택했습니다. 2일차 물 하나도 안 줘도 되고 너무 편안하고 시간도 남으니 밖에 나가서 채집을 했습니다. 주웠던 스위트피를 바로 마을 사람들에게 선물했는데 대부분 마음에 들어하더라고요. 길에서 꽃을 따주는 낭만, 아직 죽지 않았나 봅니다. 남은 채집물로 번들을 채웠어요. 채웠다. 보상으로 여름 씨앗 모음을 얻었네요. 바로 심을게요. 스프링클러를 더 만들 재료가 없어서 하는 수 없이 아래에 따로 심었습니다. 근데 이거 아셨나요? 이렇게 꾹 눌러서 물 주는 위치를 이동할 수 있더라고요. 1년 넘게 했는데 그동안 스릴을 헛한 것 같습니다. 3일차 부끄러운데 내 행운의 보라색 반바지를 잃어버렸어. 루이스에게서 보라색 반바지를 찾아달라는 편지가 왔습니다. 보라색 반바지는 마니의 집에 있는데 여기를 들어가려면 마니와 친밀도를 쌓아야 합니다. 바로 마니가 좋아하는 선물을 갖다주고 남은 시간은 광산을 들렀는데요. 오늘은 60층까지 왔어요. 수정 단검을 받고 옆에 있는 연못에서 낚시를 했는데요. 바로 귀신 물고기를 낚았습니다. 나이스! 광산에서 파밍한 템들을 바로 번들에 박제했어요. 4일차 해변으로 와서 옆쪽에 부러진 다리를 고쳤어요. 건너오니까 쌓인 채집템이 많네요. 지렁이 같은 걸 파봤는데 신기한 책이 나왔습니다. 방어 플러스 1 좋아. 바로 배웠어요. 남은 아이템을 줍고 오늘 주인 아이템들을 팔고 농장으로 돌아와 나무를 뱄어요. 5일차 로빈에게 쇼핑을 하러 왔습니다. 큰 보관함 제작법 이거 너무 좋은데? 업데이트된 물건 같은데 아직은 돈이 없어요. 대신 전화기를 사고 또 광산에 왔습니다. 왜 30층이냐 하면 구리를 좀 더 캐기 위해서인데요. 광부로 전직을 했더니 나름 쏠쏠하게 파밍돼서 좋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전화기를 놓고 구리 주개를 구웠습니다. 절임통도 만들었는데 아무래도 뭔가 넣어야 한다는 걸 잊은 것 같습니다. 6일차 내일 비 온대. 신이 나서 물을 줬습니다. 얼마 없는 돈을 탈탈 털어서 씨앗을 구매했어요. 계산 실패로 애매한 위치에 작물을 심고 마을로 나왔습니다. 둘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말을 걸었는데 괜히 무시만 당했습니다. 서럽네요. 그리고 여름이 되어서야 프로필을 확인했는데요. 집 레벨과 광산층이 추가되었더라고요. 훨씬 편리한 기능이 추가된 것 같아서 좋네요. 오늘은 광산 65층까지 찍은 뒤에 밖에 나왔는데 에비게일 연주한다. 플룻인가? 뭔가 선물을 주고 싶은데 음악에 취한 건지 거의 무아지경의 상태라서 제 말을 들어주지 않더라고요. 낚시를 하면서 기다리다가 오다 주운 꽃을 줬습니다. 7일차 오늘은 물을 안 줘도 되는 날. 해변에 와서 땅을 팠는데 또 신기한 책을 얻었어요. 경험치를 주는 책이네요. 바로 읽었는데 뭐가 옳은 건진 전혀 모르겠습니다. 업된 내용에 경품 티켓이 추가되었다는 걸 들은 것 같은데 봄을 진행하는 동안 전혀 못 봐서 이장님 집을 찾아왔어요. 근데 이제야 스토리가 진행됩니다. 여길 안 와서 경품 티켓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이제 티켓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우와! 그리고 낚싯찌도 바꾸러 왔어요. 오리. 귀여워. 바꾼 찌가 귀여워서 낚시를 즐겼어요. 생선을 팔고 또 바로 작물을 샀습니다. 이 정도면 심각한 농사 중독입니다. 집에 와서 또 절임통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제야 절임통이 비었다는 걸 깨닫고 백냥금을 넣었습니다. 작물을 넣으면 좋겠지만 아직은 수확일 전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무를 캤는데요. 가려져 있던 다리를 발견했습니다. 안쪽을 조금 더 정리하니까 숨겨진 할아버지 사당이 나타났어요. 쪽지를 읽어보니 조금 무서운 할아버지의 유언. 왜 오지 마세요, 할아버지.
8일차, 어제 기절한 게 아닌데도 에너지가 없는 상태로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원래 자고 일어나면 다 채워지지 않나요? 오류인 건지 원래 그런 건지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욕탕에 왔어요. 길이 뚫리고 나서는 처음 들어갑니다. 뜨거운 탕에서 몸을 녹여주고 에너지를 끌어올렸어요. 넘치는 기운으로 광산에 왔습니다. 70층까지 와서 새총을 얻었어요. 9일차, 벌써 작물이 자랐네요. 월급날이 빨리 돌아와서 기분이 좋습니다. 벌써 닭들이 큰 달걀을 낳기 시작했어요. 품질 좋은 마요네즈를 생산할 수 있겠어요. 혹시 경품 티켓이 보상으로 걸렸나 궁금해서 퀘스트를 확인해봤는데 돈만 주네요. 슬프지만 일단 퀘스트를 수락하고 물건들을 팔았습니다. 페일에이 재료인 홉씨앗을 사고 번들용인 옥수수도 샀습니다. 로빈도 마침 가게에 왔길래 토파즈를 주고 오늘의 퀘스트를 성공했어요. 루이스 반바지를 얻기 위해 마니에게도 선물을 줬습니다. 확인해보니 마니의 호감도가 2를 달성했길래 비어있는 마니의 집으로 들어가 루이스 반바지를 가져왔어요. 이 반바지는 나중을 위해서 집에 보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산 씨앗을 빈 땅에 심고 농장 위에서 채집도 했습니다. 잠에 들었더니 채집 레벨이 올라서 또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데 미래를 위해서 채집가를 선택했습니다. 11차, 이제 동굴이 열리나 본데 뜻된 부분이 있다고 해서 버섯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바로 동굴에 가보는 줄 알았는데 물을 주네요. 젤리도 수확하고 이제 동굴이 아니라 광산에 왔습니다. 아무래도 농장 일을 하다가 까먹은 것 같아요. 그래도 80층까지는 와서 불길 장화를 얻었으니 나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11일차, 루아우 축제가 열린 해변으로 갔는데요. 여러가지 물건을 넣고 끓인 수프를 맛보는 이상한 축제입니다. 저도 가마솥에 뭘 넣어야 되는데 고민하다가 별이 달린 포도를 넣었어요. 색깔만 봐도 맛이 없을 것 같은데 도지사는 아주 맛있다면서 흡족해합니다. 미각이 마비된 걸까요? 도지사에게 낚여서 맛을 보러 오는 주민들. 12일차, 도구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구리를 챙겨서 대장간에 왔는데 돈이 부족합니다. 한두 번 한 것도 아닌데 맨날 헷갈리네요. 400골드만 더 벌면 돼서 옥전을 모으러 해변으로 왔습니다. 아직 돈이 모자랄 것 같아서 바다에서 낚시를 했는데요. 왠지 바다 색깔이 좀 이상합니다. 뭔가 초록빛이 돌지 않나요? 잡히는 물고기는 똑같은 것 같아서 그냥 낚시를 하고 바로 팔았는데요. 2000골드를 금세 모았습니다. 바로 구미호미로 업그레이드를 맡겼어요. 농장으로 돌아와서 여름 호박을 심으려는데 호미를 맡겨서 더 땅을 팔 수가 없어요. 마침 파져있던 땅에 호박을 심고 물을 줬습니다. 점점 밭이 엉망진창이 되어가는 건 기분 탓일까요? 13일차, 비가 오는 행운의 날. 자란 멜론을 수확하고 젤리도 수확했어요. 잡화점 달력을 확인했는데 오늘 알렉스의 생일이네요. 알렉스 선물 줘야겠다. 그리고 퀘스트도 확인했는데 드디어 경품 티켓을 상품으로 한 퀘스트가 왔습니다. 빠르게 퀘스트를 받았어요. 일단 알렉스에게 만능 스위트피를 주고 에밀리에게 밀도 전달하러 왔어요. 당장 티켓을 써보고 싶어서 시장님네 집으로 왔어요. 여름 호박 씨앗을 얻었습니다. 아직 호미를 받지 못해서 멜론을 수확한 빈자리에 호박 씨앗을 심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남아서 광산에 왔는데 85층을 찍고 조금 더 내려갔더니 버섯이 자라는 층으로 왔습니다. 신기하고 신나서 열심히 버섯을 수확했어요. 14일차, 에밀리가 찾아왔습니다. 재봉틀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네요. 편지도 확인을 했는데 페이레이를 만들어달라는 퀘스트가 왔습니다. 오케이. 홉은 아직 자라지 않았으니 다 자란 블루베리를 먼저 수확하겠습니다. 와, 블루베리다! 블루베리를 파니까 꽤 수익이 쏠쏠하더라고요. 이걸로 심고 싶은 씨앗 아무거나 구매를 했습니다. 대장간에 들러서 호미를 받아 남은 공간을 봐서 씨앗을 심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다 심을 거 괜히 이상한 모양으로 땅을 팠다 싶네요. 물주기가 더 힘들어진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남아서 열심히 모아둔 물건을 번들을 채우고 보상을 얻었습니다. 사막으로 갈 수 있는 금고 번들도 열렸어요. 다른 것도 채웠는데요. 고급 스프링클러, 해변 토템, 자석 반지를 추가로 얻었습니다. 15일차, 그나마 있는 돈도 큰 보관함 제작법을 구매해서 다 써버렸어요. 바로 만들어서 제일 아이템이 많은 상자를 교체했어요. 대장간에 들러 모아두었던 정동석도 전부 깨고요. 나온 유물과 광물은 박물관에 기증했습니다. 또 가구를 보상으로 받았는데 사실 크게 쓸모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왕 받은 거 벽에다가 걸었어요. 오징어 꼬마를 처치하라는 퀘스트가 걸렸는데요. 일단 받은 뒤에 광산으로 왔습니다. 오징어 꼬마를 처치하러 오긴 했는데 어떻게 생긴지를 모르겠네요. 일단 아무나 죽여보고 있는데 시청자님께서 오징어 꼬마 그림을 그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제가 있는 층에서 나온다고는 하는데 90층에 갈 때까지 오징어 꼬마는 코빼기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가진 칼보다 더 좋은 흑요도가 나와서 만족스러운 탐험이었습니다. 17일차, 어제 파밍한 재료로 고급 스프링클러를 더 만들었습니다. 동굴이 열린 지 한참 뒤에 처음으로 방문했는데 버섯이 잘 자라 있습니다.
버섯 말리는 기계에 넣어보려고 했는데 5조각이 필요해서 아직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보관함을 만들고 동굴에 하나 놓아줬어요. 앞으로 5개가 모일 때마다 바로바로 말리려고요. 물건들을 바리바리 챙겨서 번들을 채우러 왔습니다. 은근 희열이 느껴져서 좋았어요. 돈도 있겠다. 2,500골드 꾸러미도 열었는데 똥 케이크가 아니라 초콜릿 케이크도 받았습니다. 18일차 상점을 방문했는데 우와. 에비게일과의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게임이 안 풀려서 열이 받아있는 모습, 동질감이 느껴져서 같이 플레이를 했는데요. 감춰둔 실력을 열심히 뽐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확한 작물을 팔았어요. 열심히 농사를 했더니 수익이 쏠쏠합니다. 집에 왔더니 빈센트에게서 장난 전화가 왔습니다. 뭐야? 어리둥절한 채로 곡괭이를 강철로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강에서 낚시를 했는데요. 낚시 레벨이 상승했습니다. 전문직은 어보로 결정했어요. 19일차 작물이 또 자라 있습니다. 한꺼번에 심었다면 한꺼번에 수확하는 맛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돈이 생기는 대로 작물을 샀더니 띄엄띄엄 자라서 조금 귀찮네요. 해변에 왔는데 이번에는 알렉스의 이벤트가 나옵니다. 럭비공을 던지더니 오. 그리드볼 선수가 될 거라며 선정포고를 하는 녀석. 믿는다고 해주고 싶은데 선택지가 안 눌리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오만하다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기억한다고 하는데 왠지 무섭네요. 다음으로는 로빈에게 와서 아이 쇼핑을 즐겼는데요. 실수로 해골 하로를 사고 맙니다. 3,000골드가 순식간에 증발했어요. 저는 쓸데없이 비싼 제작법을 배우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사라진 돈을 메꾸려고 분노의 낚시질을 하며 19일차를 마무리했습니다. 20일차 잡초가 지저분하게 자라서 정리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대장간에 들러 빠르게 곡괭이도 받고 처음 열리는 송어 시업도 구경 왔어요. 황금 꼬리표가 붙은 송어를 잡아 경품으로 바꿔야 하는 것 같은데 우선은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낚시의 난이도는 어렵지 않은데 꼬리표가 은근 안 나오더라고요. 첫 꼬리표는 의아하게도 상자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처음 받은 경품은 텐트 키트. 밖에서 잘 수 있다는데 정말 신기하네요.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낚시를 계속했는데요. 두 번째는 꼬리표가 붙은 송어를 낚았고 다이아몬드를 경품으로 받았습니다. 21일차 농장 일을 하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낚시대회 뿐입니다. 이틀 동안만 열린다고 하니 얼른 아침 루틴을 끝내고 달려가야겠어요. 어제와 똑같은 장소에서 낚시를 하다가 뜻밖의 유리파편도 났고요. 또 꼬리표를 얻었는데 첫 번째는 전시용 송어, 두 번째는 디럭스 미끼를 경품으로 받았습니다. 농장으로 돌아와서 잡은 물고기를 팔고 전시용 송어도 집에 전시해놨어요. 22일차 비가 오네요. 작물도 엄청 많이 자라서 행복합니다. 다 수확하기엔 인벤이 부족해서 바로 옆에 있는 배송 상자에 넣었어요. 잡화점으로 와서 퀘스트를 확인했는데 세바스찬이 포도를 가져다 달라고 합니다. 마침 세바스찬을 마주쳐서 포도를 전달해주고 페이를 받았어요. 해변에 와서 채집을 하고 열심히 농장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미스테리 박스를 발견할 수 있다고 뜨는데요. 이게 뭐지? 23일차 갑자기 벨리에 녹색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화면이 약간 초록색인데요? 습관처럼 TV를 트는데 TV도 고장났습니다. 농장으로 나왔는데 잡초가 완전 크게 자랐네요. 편지를 확인해보니 다들 주점으로 피신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연재해로 세상이 망할 것 같아도 농사는 해야 합니다. 닭장을 확인해봤는데 닭들이 안쪽에서 떨고 있습니다. 마을로 가는데 나무가 이상한 모양으로 변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술집으로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루이스는 인체에 무해한 비라고 하는데 정말일까요? 24일차입니다. 오늘은 녹색비가 아니라 정상적인 비가 내립니다. 다행히 지나가는 해프닝이었나봐요. 구인 광고 게시판을 확인했는데 이번에는 티켓을 주는 광고가 올라왔습니다. 일단 도끼를 강철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대장간에 가져다 준 뒤에 바로 광산에 왔습니다. 얼마 안 가서 동그란 분홍이를 만났는데요. 마요님이 그려준 그림이랑 완전 똑같은 게 오징어 꼬마가 틀림없습니다. 한 주먹거리네요. 100층을 찍어 별방울을 먹었어요. 최대 체력의 상승. 시간이 너무 늦어서 가지고 있는 농장 토템을 사용했는데요. 도착. 뭐야 여기? 여긴 어디죠? 아무래도 갇힌 것 같습니다. 하필이면 도끼를 맡기는 바람에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데요. 어쩔 수 없죠. 운명에 순응하는 수밖에요. 다행히 레벨업을 했는데요. 전투 스킬은 일단 싸움꾼을 선택하겠습니다. 25일차. 원래 기절하면 에너지가 따라 있는데 레벨업을 하는 바람에 풀피입니다. 조지가 고추를 가져다 달라고 합니다. 일단 받아두고 오징어 꼬마 퀘스트의 보상을 받으러 마법사에게 왔어요. 돈도 받았고? 그리고 마을로 나왔는데 할아버지를 도와주는 페니, 최대한 페니의 환심을 살 수 있는 대답을 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경품 티켓으로 뽑기를 해서 오렌지 나무 묘목을 받고 조지에게 고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로빈에게 들러 외양간을 건설했어요.
26일 오늘도 수확할 거리가 넘쳐나네요. 여름이 이틀 남았으니 아무래도 여름의 마지막 수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피레침을 만들어 집 근처에 설치하고 상점에서 작물을 팔았습니다. 비가 오는 날은 그냥 넘기기 아쉬운 마음에 가을까지 재배할 수 있는 밀과 옥수수를 좀 더 구매했습니다. 맡겨두었던 도끼도 찾고요. 번들템을 매번 하나하나 찾는 게 귀찮아서 상자를 만들어서 번들템을 아예 모아두기로 했어요. 오늘 산 씨앗도 전부 심었습니다. 위에 자리가 모자라서 아래쪽에도 씨앗을 심었어요. 스케일을 쓸데없이 키운 것 같아 조금 걱정도 됩니다. 그리고 도끼를 받은 김에 토템으로 텔레포트 되는 장소도 미리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 이 동상 앞으로 이동이 되는 건가 봐요. 27일차 배터리팩을 수확하고 비료도 뿌렸습니다. 말린 버섯을 확인해봤는데 체력을 많이 채워주네요. 업그레이드된 도끼를 들고 다니다가 구석에 통나무를 발견해 없애주고 안으로 더 들어갔더니 비밀의 숲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 슬라임과 그루터기만 있었던 것 같은데 뭔가 많아졌네요. 야무지게 파밍하고 그루터기도 전부 없앴습니다. 조각상에 말을 걸었는데 달콤한 그 맛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숲에 있는 연못에서 낚시를 했는데 희귀한 숲고기도 낚일 수가 있었습니다. 28일차 여름의 마지막 날, 오늘은 햇바리 축제가 있는 날입니다. 축제는 밤이라서 그 전에 광산에 왔습니다. 파밍을 열심히 하고 해변으로 왔습니다. 벌써 분위기가 다른 게 느껴지네요. 해파리 축제 시작합시다. 루이스에게 말을 걸어 나룻배를 띄웠는데요. 빛나는 해파리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온도, 습도, 조명 완전 좋더라고요. 이렇게 여름의 마지막 날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이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